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써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문도 들어가 있고, 이제 개별 법규가 광범위하게 섞여서 나가니까,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쓰셔야 되고, 여기 일순환 이제 심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심화학습 과정이 와도, 이제 간신히 답안 작성 풀이 방법 정도만 커버를 했기 때문에 뭐 완성도가 높은 답안지를 미리 예상해서 쓴다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북으로 하셔서 혹은 이 모범 답안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게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랑 4주간 8회에 걸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쟁점을 가지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인지를 한 30분 정도 걸쳐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만약에 쟁점을 잘못 파악을 했다. 중간 정도 써가다가 내가 그걸 파악을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억지로 살려보자. 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과락입니다. 과감하게 가입표 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써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걸 억지로 막 이거를 문제 중간에 잘못 들어간 쟁점을 억지로 꿰맞추려다 보면 그건 100% 과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만약에 채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보는 입장이 아니라 채점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배신감이 듭니다. 그런 답안을 보면 개별적으로의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초안 잡고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에는 과감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쓸 텐데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양을 줄여서 3개 쓸 거 2개 쓰고 이렇게 줄여서 쓰시면 돼요. 줄여서 쓰더라도 크게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줄여서 쓰는 거는 많이 써보라 그랬죠. 그래서 쓰는 것을 놓고 카피를 많이 해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논의되는 정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찾기 편리하도록 참고조문을 직간접적으로 조금 관련성만 있어도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성문법계 국가예요. 그러니까 성문법 조문을 떠나서는 아니 뭐 이게 왜 사업 완료일 전까지만 해야 된다는 법에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면서 참고조문 보시고 어떤 문제인지 체크하시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써내려가는 과정에 참고조문 자주 들여다보시고 자주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 조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에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나는 그때 기본 수업할 때는 몰랐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이 되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기본 수업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린다. 당연히 안 풀린다 그랬죠. 다시 내가 기본 수업을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시면서 내가 집행정지가 잘 몰랐었던 것 같다. 환매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던 것 같다. 문제 풀면서 그 부분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역추적해서 참고서 보듯이 활용해서 커버를 하시고 만약 그 부분이 내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돼 있던 것 같더라. 그러면은 동영상을 다시 피드백해서 한 번 정도 그 해당 부분만 잘 점검을 해서 덧대는 수업을 하셔야 돼요. 덧대는 수업 방식을 가셔야지 처음부터 다시 기본 수업 이러면요 현실적으로 시험 대비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내용적인 어떤 해설에 큰 쟁점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디 조문에 관련이 되는지 해서 문제하고 조문을 해당 조문을 항상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하듯이 어떤 문제로서 겨뤄보고 그 중간은 대충 부비시면 됩니다. 너무 좀 무성의한 것 같지만 그 비비는 것도 대충 여러 번 하다 보면 요령이 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A도는 2008년 5월경,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반영하다 보니까 연도를 그대로 반영한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2008년 5월경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때 당시 같으면 아마 국토해양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만 좀 바꿔놨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갑의농지 4,000평방제곱미터를 포함한 B시와 C시에 걸쳐 있는 토지 13만 1,000평방제곱미터에 2009 세계 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았다. A도가 하는 거예요. 자, 도가 됐건 사인이 됐건 심지어 국가라 하더라도 주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뭔가 강제 수용권 같은 거를 부여받으려면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개별법에서 어떤 승인을 받게 되면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 후 A도는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2008년 12월 5일 7개월 후죠. 자,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위 갑의 토지를 협의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 수용은 별로 문제될 게 없네요. 쿨하게 협의가 끝났어요. A도는 취득한 갑의 토지 중 1600평방제곱미터를 2009년 5월 3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건 2년 가까이 위 세계 엑스포 행사 및 기타 행사를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실제 이제 그 사업 계획대로 썼어요. 2012년 3월 31일 농지로 원상복구했다. 늦게 잡더라도 4월 31일까지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쓴 그런 부분까지도 엑스포 사업의 용도로 썼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듬해 12년 3월 31일 농지로 원상복구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공공시설 입지 승인의 이제 취지에 조금 어긋나게 되는 거겠죠. 그 후 이 1600평방제곱미터는 인근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되어 개인에게 임대됐다는 얘기는 전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실제 판례도 제3자에게 임대가 되면 공익사업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영농체험 경작지인데, 이거는 제3자가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공익성은 이제 공공사업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제 공익사업 변환 이런 것도 조금 쟁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갑은 농지로 원상복구된, 그쵸? 2012년 3월 31일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토지 1600평방제곱미터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사업이 이미 폐지 변경된 건 아닌데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이 이제 끝나서 그 토지가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겠죠. 갑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갑은 뭐라고 하겠죠? 이제 이게 이 친구가 나는 그 땅은 놔두고 보상금을 좀 더 받고 싶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갑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은 이제 환매권의 요건을, 토지보상법의 환매권의 요건을 갖췄는지, 갖췄을 때 환매권 행사를 어떤 식으로 행사해야 되는지. 환매권은 우리 판례나 통설이 형성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자, 다시 그 되사오는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 법률관계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땅 소유자가 이제 보상금 받고 뺏겼던 상태에서 환매권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행사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환매 관계는 성립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형성권이겠죠. 그러면 이때 환매라는 게 생성이 되면 이 친구는 보상, 이제 받았었던 돈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땅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관계가 동시
이행관계냐? 동시행관계면은 야, 너 땅 넘겨주기 전까지는 내가 보상금 못 줘. 혹은 내지는 보상금 주기까지는 땅 못 줘.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청구권으로 보게 되면은 양쪽이 쌍무채무가 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 되는데 형성권으로 보게 되면은 형성권을 행사하는 순간 권리 의무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형성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갑이 보상금을 이미 주면서 형성권을 행사해야 되는 선이행 의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제 청약하고 승낙에 의해서 쌍무관계 같으면은 서로 의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행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형성권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상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토지보상법에 보면 그 사이에 금액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은 그 오른 금액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좀 더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받았었던 보상금 이외에 그 증가 부분에 관해서는 이 역시 선이행 의무냐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법원에서 따로 정해지는 금액 부분이고 이 환매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보상금 주면서 형성권 행사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당연히 땅 돌려달라고 이제 소송을 할 텐데 그게 공권이냐 사건이냐, 공권이면 당사자 소송으로, 사건이면 민사 소송으로, 요게 쟁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목차를 보시면은 그렇죠. 환매권의 의 3페이지에 환매권의 의, 법적 성질, 형성권이라는 의미 나오겠고요. 행사요건. 지금 이제 폐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차에서 폐지 변경은 빼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폐지 변경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그대로 다 쓴 거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필요 없게 된 경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체 형식 절차 내용 혹시라도 갖췄고, 그게 제3자에게 지금 임대는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영농체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부분이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이제 공익사업 변환이 되면은 환매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체크하시고, 만약에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이 안 된다면 땅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환매권 행사는 형성권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토지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 소송이냐,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A도 주장이 A도 주장이 설문 2에 뭐라고 돼 있느냐? 환매권 A도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A도는 환매권 행사 대상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된 것을 이유로 증액된 환매대금과 이거 차익 부분이죠. 그다음 원래 줬었던 보상금 상당액의 차익을 선이행하거나 동시행하라고 할 것을 주장하려 한다. 환매대금 증액 이유로 한 A도의 대응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옳으냐 틀리냐 하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환매권이 형성권으로 보게 되면은, 청구권으로 보면 어때요?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법률 효과로서 생깁니다. 집을 1억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은 집을 넘겨줄 의무와 집을 받을 권리, 1억을 지급할 의무와 1억 받을 권리, 요게 각각의 의무가 양방향으로 두 개가 나오죠. 쌍무계약이죠. 여러분들 민법에서 하시는 거. 요 친구가 이걸 이행하면서 요거를 조건화할 수 있는 거,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청약 승낙이 아니라 이걸 형성권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갑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순간, 형성권을 행사하는 순간 권리 의무가 이미 생기는 거는 이 친구 집이 돼버려요. 그냥 바로 이 친구 집이 돼버려. 여기서는 좀 바뀌어야 되겠네 순서가. 얘가 이렇게 행사하는 순간
그냥 바로 얘 집 소유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안 지어준다, 안 비워준다, 등기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 그럼 그건 확인의 의미예요.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혹시라도 대금 이제 지급 의무가 있다. 이거는 이거를 해야 이게 뭐 권리가 되고 그때까지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권리는 다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형성권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효과가 생겨버려요. 내 집이 돼버려.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가 내 집이 되려고 생각을 할 때 이 돈을, 이 형성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방적으로 1억의 대금 지급, 그럼 이거를 주면서 이제 형성권을 행사해야지 여기 요건화 돼버리는 거예요. 형성권 행사에.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선이행 의무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원래 받았었던 그 지금 요 사안에서는 우리가 환매권이니까 건물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죠? 토지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토지가 돼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환매는 항상 땅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혹시라도 원래 받았었던 보상금은 선이행 의무인데 혹시라도 증가 부분, 이 부분은 선이행 의무도 아니고 동시행 의무도 아니고 이건 별도로 법원에 가서 따로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다. 요게 기본적인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목차 로마자 6번 보니까 A도 주장의 타당성 여부, 그래서 환매권의 법적 성질 형성권이고 환매대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 의무다. 그러니까 원래 받았었던 보상금은 선이행 의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증가 부분이 선이행, 현저한 증가액이 선이행 관계 내지는 동시행 관계냐? 정답은 좀 곤란하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서 결어. 설문 1의 경우 갑은 91조 1항상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좀 이따가 검토할 겁니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인 A도가 그 의무를 불행한다. 그 의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아니라 이미 이제 환매권이라는 법률 관계는 형성이 돼 버렸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땅이니까 혹시라도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렇죠?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행과 관련해서 뻗팅기고 있을 때 만약 이 환매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당사자 소송. 그래서 소유권을 실제 이전하고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환매권을 행사하는 순간 나는 이미 소유권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실제 땅을 넘겨받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실현할 것이다. 만약에 이걸 사건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사건으로 보게 되면 민사소송이 되겠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땅 넘겨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설문 2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인 A도는 서로서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보고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따로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걸 형성권 행사의 전제 요건으로서 선이행 의무를 한다든가 그거 되기 전까지는 내가 뭘 버팅일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되는 순간? 형성권이 되는 순간. 그래서 별도로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내가 더 받아야 될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이란 걸 내세워서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익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행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요게 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환매대금, 여기서 내가 이 증가된 부분, 요 부분이죠. 요거 달라고 내가 요구할 청구권이 있느냐? 청구권이 있으면 가능해요. 이거 주기 전까지 내가 딱 못 넘겨주겠다. 그런데 청구권이 아니라 보다 형성권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순간 바로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이행 내지는 동시행 항변 주장이 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법률 관계가 성립이 돼서 그 속에서 권리무가 나오는 대부분의 청구권은 A 청구권, 얘가 돈 받을 청구권과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상호간에 쌍무계약으로 대립관계에 있게 되면은 이걸 서로 간에 이행에 있어서의 전제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게 동시항변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형성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버팅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행사하는 순간 바로 끝나버려. 대신에 이 친구는 돈을 주면서 행사해야 될 이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주면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다? 선이행 의무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토지보상법에 보면 현저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해보고 안되면은 법원에 청구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선이행 내지는 여기에 현저한 증가분도 더 포함시켜서 내지는 설사 선이행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안 줄 때까지는 내가 버팅길 수 있는 동시행 항변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원래 받았었던 보상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행사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고, 요거는 별도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알아서 다투지는 부분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제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서 문제 제기. 설문 1과 관련해서 갑이 2008년 협의 취득된 자신의 토지가 세계 엑스포 행사 및 기타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된 후 당의 사업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법 91조 1항의 요건을 갖췄는지, 요건을 갖춘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의무 내지는 명도 의무를 불행할 경우, 사실 이제 소유권 이전 의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187조에서 이미 효과는 생긴 거고, 이 정도는 대항력밖에 없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 넘겨주고 명도하는 의무다라고 명도 의무로 이해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권리구제 수단 뭐다? 공권으로 보면 당사자 소송, 사건으로 보면 민사소송. 그래서 환매권의 법적 성질이 공권인지 사건인지 전제로 본다. 근데 환매권 아무래도 이제 공권으로 보는 게 좋겠죠. 행정법 선생님들은 자꾸 민법으로 빠져나가는 게 싫으니까. 그럼 설문이와 관련해서는 환매권 행사의 대상 토지 가격이 현저히 상승된 것을 이유로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선이행하거나 동시행할 것. 그러니까 미리 형성권 행사하는데 요건으로서 그 현저히 증가한 부분이 이미 요건화돼서 더 주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행사는 했는데 원래 받았던 보상금으로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 전까지는 내가 방금 이전 의무, 명도 의무를 뻗팅길 수 있느냐, 둘 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별도로 다투라. 그래서 환매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라면 좀 곤란하고 청구권이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요건 91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먼저 쭉 뼈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조문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환매권의 의.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당의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내 땅을 수용을 했는데 지금 아예 쓰지를 않아요. 사용하지 않더라. 혹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애당초 사업이 폐지 변경돼서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업이 다 완료돼서 필요 없게 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거 전속보장이죠. 가치보장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공익사업이 필요 없으면 땅 원주인한테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자, 법적 성질은 뭐냐? 학설은 환매권을 공권이냐 사건이냐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뭐로 본다? 환매권 행사에 의한 권리취득은 사법상의 매매, 똑같이 되사오는 거니까 사법상의 매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건으로 보는 게 판례인데 이제 다수설은 공권이에요. 왜? 행정법 학자들이니까요. 행정법 선생들이 자꾸 민법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 뭐 결과제거 청구 소송 할 것 없이 판례는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행정법학자들은 다 공권으로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꼭 밝혀주셔야 돼. 왜냐면은 판사들이 들어가서 채점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 교수들이 들어가서 채점하니까 공권설이 타당하다. 판례 비판해 주시고. 그럼 답은 뭐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로마자 3번에 가서 환매권의 행사 요건. 자, 91조가 있고 92조가 있습니다. 그럼 91조하고 92조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 1페이지에 가셔서 토지보상법 91조 환매권. 자, 1항은요.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그러니까 엑스포 사업이 중간에 진행하기 위해서 땅을 수용을 했는데 그게 폐지가 돼버렸어. 얼마 전에 우리 일본이 올림픽 연다고 땅 많이 수용했지 않았겠습니까? 올림픽 준비한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연기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폐지돼 버렸다. 그러면은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이게 환매권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동경에서 열기로 했는데 뭐 오사카에서 여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 바람에 동경에서 수용했던 것들 의미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게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이고 올림픽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거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필요 없게 된 경우예요. 필요 없게 된 경우. 그러면 슬래시 하시고 요게 이제 내용상의 요건이고 토지의 협의 취득일. 협의 취득에서 뺏긴 사람들은 협의 취득, 뺏긴 건 아니겠지만 협의 취득에서 땅을 넘겨준 사람. 그 다음에 협의 취득이 불성립돼서 객이다가 강제 수용당한 사람들은 수용 개시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에요. 그 포괄 승계인은 말 그대로 그 땅을 특정 승계인이 아니라 뭐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법인 같으면 뭐 합병에 의해서 취득한 법인들. 자, 그럼 포괄 승계인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0년 이내, 참고로 환매권은 토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건물, 뭐 수목 이런 건 해당되지가 않아요. 토지에 대해서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느낌이 어때요? 주면서 행사할 수 있다고 이런 느낌 같죠? 마치 요건화돼서 주면서 그냥 행사해버리면 효과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유는 사업 1호가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있고 2호에 보면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그래서 91조 1항에서는 토지, 어차피 환매권은 다 토지고요.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행사하는 시점이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러다 보니까 공익사업이 올림픽이 막 9년 정도 열렸다, 10년 정도 열렸다 이래버리면 이걸 행사할 수가 없게 됐더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올림픽 같은 건 짧게 끝나지만 엑스포 행사나 대부분의 공익사업 목적은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곤란하다 그래서 그 시점을 이제 위헌 결정 나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호에 보니까 사업 폐지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 변경 된 날,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 취득은 2000년에 됐는데 공익사업이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된 게 2015년이야. 그럼 옛날로 치면은 절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취득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익사업이 이미 10년이 1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폐지 변경되거나 폐지 변경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니까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위헌 결정 받아서 바뀐 부분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종료됐을 때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협의 취득 수용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91조 2항은 참고로 보면 요거는 내 땅을 1600평방제곱미터를 수용을 했는데 뭐 1000평방제곱미터는 쓰고 600평방제곱미터는 안 쓰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 땅 일부를 안 써? 자, 이런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600평방제곱미터 중에서 한 평이라도 쓰고 있으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서 91조 2항에 환매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전부 또는 일부인데 2항은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 1600평방제곱미터가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쓴다고 수용을 해갔는데 협의 취득을 해갔는데 1평방제곱미터도 안 쓰고 방치돼 있어야 돼요. 그게 몇 년?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5년이 지나도록 내 땅을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서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니까 실제 5년간은 기다려보겠죠. 5년간 행사 안 하는 거 보고 6년 안에 행사한다는 얘기는 실제 1년 안에 행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대부분 이제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오르잖아요. 근데 폭등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되 안 되면 법원에 물어서 해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냐, 증가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요거는 이제 요건화돼서 선행 맞는데 그 전에 받았던 보상금은 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항에 보니까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등법에 따라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등기가 되었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환매권을 형성권으로 보기 때문에 행사하는 순간 이미 소유권이 되고, 다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 꼭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항에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비교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에, 자, 공익사업이 4조 1호부터 5호까지, 이때도 이제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의 종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공익성이 큰 것들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될 때에는 이때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의 환매권 행사 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엑스포 사업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림픽으로 다시 대체가 됐다. 그러면은 올림픽이 끝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한다는 얘기는 엑스포 종전 공익사업을 종료됐음을 이유로, 필요 없게 된 때를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변환에 의해서 그냥 존속돼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올림픽도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10년 안에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성이 큰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필요 없게 된 경우 10년, 전혀 안 쓰인 경우에는 5년간 기다려봤다가 안 쓰면 추가적인 1년 안에 6년 안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야, 이 땅 이제 필요 없게 됐어, 내가 안 써 전부, 이걸 알려줬을 때가 아니라 알려주지 않았을 때고, 92조에 가서 보면은 1항에 사업 시행자는 91조에 따라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이제 공고를 하는 거고요. 2항에 보니까 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원래 1항에 가면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내 땅이 5년간 기다려봤는데 안 쓰면은 그 추가적인 1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통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해라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 지나면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대부분은 이제 92조가 선행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목차를 보시면 3페이지에 가서 환매권의 행사 요건의 주체 형식 절차 내용,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면 어때요? 환매권의 행사 요건의 주체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수용 내지는 협의 취득
대상이 됐었던 토지 소유자. 내용은 뭐예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사유로,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이제 내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절차 안에 이제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보니까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 안에. 지금 통지받았다는 말이 없죠, 사안에. 통지받았으면 6개월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척기간도, 안에 있고. 형식은, 형성권으로 봐서 우리 판례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공익사업 편한, 아까 91조 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고 봤더니, 주체에서 벌써 제3자니까 민간인이니까 안 되고, 나아가서 공익사업 4조 1호부터 5호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 청소년, 수련장으로 쓰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편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갑은 판매권을 행사해서 땅을 되찾아올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계기면 당사자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및 토지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디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이미 나는 법상 소유권자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A도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그러니까 환매권에 있어서 환매대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냐? 원래 이거는 선이행 의무고요. 원래 받았었던 금은 선이행 의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액은 뭐다? 요거는 선이행 내지는 동시행으로 볼 게 아니라 법원에서 별도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목차 위주로 쓱 스키핑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서 환매권. 자,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토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거, 존속보장, 재산권보장.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이론상의 근거. 근데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91조, 92조. 법적 성질, 학설 판례, 공권설, 사건설, 판례, 사건설, 학설, 공권설. 자, 환매권 행사 요건. 여기는 9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91조의 주체, 종전 토지 소유자, 내용, 필요 없게 된 경우.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이제 우리 판례에 가면은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봤고요.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엑스포 사업이 종료되고 청소년들을 위한 영농체험 경제학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원상복구된 시점부터 늦게 잡더라도 필요 없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차. 토지보상법 91조에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 완료일을 4월 30일로 보면, 농지로 복구된 때로 보면, 그래서 10년 안에 해당되고, 따라서 환매권 행사 기간이 있고, 형식, 환매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법조문에는 없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공익사업 변환 여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환매권 행사하고 혹시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를 불행하거나 땅을 비워주기를 거부한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면 되고, 다만 판례처럼 사건으로 보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고, A도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보니까 이때 환매권의 성질을 형성권으로 본다. 그럼 형성권으로 보면 3번에 환매대금 지급 선이행 의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선이행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면서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환매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통설 판례는 선이행 의무로 봅니다. 다만 8페이지 맨 하단에 현재한 증가액에 대해서는 선이행인지 동시행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건지. 그래서 7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현재한 증가액, 학설 판례, 학설이 대립하는데 판례에 의하게 되면은 뭐다? 판례에 의하게 되면은
갑의 환매권 행사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는 성립하고 형성권이죠. 토지 등의 가격이 현재의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거나 또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재의 등기한 경우이거나 하락된 경우를 묻지 아니하고 현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지급받았었던 요 보상금이에요. 요 지급받은 이 보상금만 요건하에서 먼저 주면서 행사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것까지 얼마만큼 올랐을 것이다 예정을 해서 포함해서 넣어서 주면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선의행 관계도 아니고 동시행 관계도 아니란 얘기죠. 굳이 말하자면 사업 시행자가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서 좀 정해 주시죠. 이 금액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현저한 증가분. 그래서 별개다. 자, 그러면 사안의 해결 보니까 사업 시행자인 A도는 갑이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 대금으로서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다만 현재의 상승한 경우에는 서로서 법원에 환매 대금 증액을 청구할 권리를 별도로 가질 뿐 그 결과 환매 대금 증액 청구권은 법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일 뿐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으로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선의행 내지는 동시행으로 항변권을 처럼 행사할 수는 없다가 답입니다. 좀 어렵죠? 여기까지 읽으셨으면은 계속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하시면 돼? 문제를 또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 읽어보고 법전문 읽어보고 문제 또 읽으면은 문제를 읽으면 처음에 이제 풀려고 찾으려고 했었던 문제였고 지금은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매권에 관한 것을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해서 문제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역지사지가 돼서 출제자 입장에서 계속 보면서 해당 조문 다시 점검하고 이미 답은 알잖아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결어 해놓고서 그 사이에 이제 맺고 넣는 것들은 환매권의 의 법적 성질을 공권이냐 사권이냐 또 환매권의 행사를 형성권으로 볼 거냐 청구권으로 볼 거냐 뭐 그 정도 쟁점입니다. 그리고 환매권에 있어서 주체 원래 토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사업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전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전혀 쓰질 않거나 또 세 번째는 뭐가 있겠죠? 형식 일방적인 의사표시 절차 안에 이제 기간을 놓으시면 돼. 10년 안에 그쵸? 원사항 같은 경우 이렇게 생사하고 혹시라도 제3자에게 청소년 수련원으로 임대해준 부분이 공익사업 편안에 해당하는지도 잠깐 검토해 주시면 퍼펙트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도가 현재의 증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나 동시행 항변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여기 40점입니다. 그죠? 25점, 15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사업인정 고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건 이제 올해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보니까 여기 키워드는 뭐다? 여기 키워드는 9페이지에 가서 보면 사업인정은 특허라고 하는 설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강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예요. 특허. 설권적 행정행위. 근데 이 사업인정 고시가 특허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그죠? 특허라고 하는 사업인정 이게 행정행위인데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뭐 이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사업인정 고시가 뭐냐? 일단은 이 사업인정 고시는 별도 이게 사업인정은 또 하나의 행정이고 사업인정 고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학이 있었죠. 공정통지 수리하고 여기에 통지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게 대집행 과정에서 쓰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강제징수에서 말하는 뭐 독촉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거 아니겠느냐. 이게 1설이고 2설은 뭐예요? 2설은 요 사업인정의 효과를 알려주는 요 행정행위가 주체형식 절차를 갖춰서
지금 격지자 간에 떨어져 있을 때는 도다리와 효력이 생기잖아요. 도다리와 효력이 생기는데 이게 특정인일 때는 도다리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이게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이걸 뭘 알려주는 거다? 고시니까 이게 특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이 특허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효력 발생. 요거 이제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별도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업인정 고시를. 요거는 효력 발생 요건. 만약에 고시가 없게 되면은 사업인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지.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전혀 안 하면은 이 사업인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효력이 발생 안 나는 거고, 사업인정 효력 발생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 흠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일단 효력은 생겼지만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이 사업인정의 절차적 요건이 되는 것으로 봐요. 주체 형식 절차 내용할 때. 그러면 여기가 사업인정 고시에 하자가 있으면 절차상의 하자가 돼서 사업인정 자체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띠게 된다. 이게 판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9페이지에 가서 쟁점은 뭐다?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1번. 사업인정고시는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설권적 행정행위와 별도로 또 하나의 독립성을 띠는, 마치 계고 통지처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라는 또 하나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고요. 판례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를 통일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인정고시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례도 밑에 보니까 사업인정고시를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다만 사업인정고시가 이제 아예 없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특정인 같으면 도달을 안 한 거고, 그다음 일반인 같으면은 고시라는 걸 통해서 효력 발생이 안 된 것으로서 무효겠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는데 뭔가 조금 경미한 하자가 있다. 이건 뭐로 본다? 사업인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사업인정고시가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특허의 하나의 절차적 요건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이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는 뭐로 보시는 게 좋다? 판례로 가셔도 되고, 뭐 따라서 해결해 주시면 돼요. 효과는 공용 수용권이 발생하고요. 사업 인정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협의 취득 한번 이제 회부가 안 되더라도 이제 수용권이 생기고, 수용 목적물이 이미 그때 확정이 되고, 관계인의 범위도 이미 확정이 되죠.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새롭게 뭐 건물 같은 거 취득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업 인정 당시에 땅 같은 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대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고, 그걸 불이행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 후에는 혹시라도 이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남의 땅 공작물에 출입 또는 측량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업 인정으로 딱 되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 손실보상의 대상이 안 되죠. 따라서 손실보상의 고정의 효과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이제 반영은 좀 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뭐 이걸 빼는 견해도 있기는 해요. 좌우지간 결의해 보니까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요건, 뭐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는 준법률행위적 통지로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알아서 정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누가 몇 개 더 많이 기억해서 써주느냐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되지. 근데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도 혹시 사례에 부과되는 쟁점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수용권, 수용 목적물의 범위 확정, 손실보상의 고정, 다수설이 갈 때, 그 다음 관계인 범위 제한, 토지 보전 의무, 그 다음에 조사권 정도 추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딱 느낌다운 느낌으로 얼음, 수용권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조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는 법조문은 22조 1항하고 3항입니다. 그래서 22조 1항 3항에 보면 사업인정을 하게 되면 명칭, 종류, 사업지향, 세목을 관부에 고시해야 되면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법조문을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쉽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 요거는 이제 작년 문제여서 한번 점검을 한 거고요. 좀 쉬셨다가 다시 뒤에 50점 문제 하나가 자녀지 같고요. 그죠? 자녀지 보상하고 자녀지 수용. 그 다음에 그 행사 방법.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뭐 집행정지 정도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점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